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점수로 꼼꼼히 기록되고 그 점수에 따라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거나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다면 어떠실까요? 상상만으로도 섬뜩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 평범한 개인의 삶을 통해 이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의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그 공포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현대 사회의 통제 메커니즘은 어디까지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 나서 보시죠. 여기는 중국의 한 활기 넘치는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거리는 첨단 기술의 편리함으로 가득 차 있죠. 여기 30대 중반의 직장인 김민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여느 날처럼 스마트폰으로 출퇴근길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고 점심 식사도 간편하게 QR코드로 해결합니다. 중국의 많은 도시민들이 그렇듯 그의 일상도 디지털 세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길거리의 상점에서는 물론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도 심지어 공원 벤치에 앉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조차 스마트폰은 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활동은 데이터로 축적되어 어딘가에 점수로 기록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저 편리한 기술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이 사회 신용 시스템이 말이죠. 민수 씨는 이 시스템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유지하면 대출이 더 쉽고 특정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학교 입학에도 유리하다는 정도였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의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신용 점수를 확인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치를 확인하듯 말이죠. 이 점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대변하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수 씨에게는 그저 일상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에게 작은 균열이 찾아옵니다. 출근길, 급한 마음에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며 잠시 실수로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죠. 카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사소한 순간이 사실은 그의 사회 신용점수에 조용히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며칠 뒤 스마트폰 앱에서 뜻밖의 알림을 받게 됩니다. 사회 신용점수 하락이라는 문구였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죠. 그저 잠시 점수가 내려갔을 뿐, 곧 회복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점수가 서서히 현실의 장벽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뒤, 그는 중요한 출장을 위해 고속철도 티켓을 예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도해도 예약이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쉽게 예약할 수 있었던 열차 좌석이 이제는 그의 손안에서 미끄러지는 듯했죠. 역무원에게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고객님의 사회 신용점수가 낮아 현재 해당 노선 예매가 제한됩니다. 민수 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번의 실수였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던 점수가 이제는 실제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강력한 족쇄가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 곳곳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 했지만 대여 가능 권수가 줄어들거나 아예 대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기도 했죠. 친구들과의 약속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어울렸던 이들이
그를 조금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마치 그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힌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점점 더 조여오는 이 보이지 않는 압박감 속에서 당혹감과 함께 깊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과연 이 점수라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겁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는 서서히 통제의 그림자 아래 놓이는 듯한 섬뜩한 감각을 경험하는 거죠. 점점 더 커지는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주인공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급한 자금이 필요했던 그는 은행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고 단호한 거절뿐이었죠. 은행 직원은 그의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규정상 신용점수가 미달되어 대출이 불가하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희망조차 그저 숫자에 불과한 점수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의 눈앞에는 암담한 현실의 벽이 높게만 느껴졌을 거예요. 더욱 가슴 아픈 시련은 가족에게까지 드리워졌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명문 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의 꿈이 그의 낮은 신용 점수 때문에 좌절되고 말았죠. 학교 측은 부모의 신용 상태가 자녀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입학을 거부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얼굴에 비친 실망감과 상실감은 그 어떤 가혹한 벌칙보다도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녀의 밝은 미래까지 발목 잡는 시스템의 냉혹함 앞에서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을 테죠. 직장 생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동료들로부터 미묘하고도 서늘한 거리감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함께 웃고 떠들던 이들이 이제는 그를 슬쩍 피하거나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마치 그에게 어떤 불미스러운 낙인이라도 찍혀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신용점수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그의 사회적 존재를 갉아먹는 독버섯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이 보이지 않는 벽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계약 연장이 갑작스럽게 거절된 겁니다. 집주인은 그저 최근 정책이 바뀌어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과는 재계약이 어렵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을 뿐이었죠. 갈 곳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막함과 불안감은 그의 심장을 사정없이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삶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신용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낙인 찍힌 시스템은 그에게 좀처럼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의 모든 노력은 허무하게 무력화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듯한 기분이었겠죠. 점수는 한번 떨어지면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였고 사회는 이미 그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린 뒤였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식당에 들어가서도 심지어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조차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경계심과 냉담함, 때로는 경멸의 빛까지 뒤섞여 있었죠. 그는 점점 더 사회에서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으며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서서히 희미해지는 듯한 끔찍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그에게 진심으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은 연락을 피했고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그와 엮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사회의 모든 문이 굳게 닫히는 듯한 경험은 그를 극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과연 이 사회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그의 정신을 좀먹기 시작했죠.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한때 평범하고 성실했던 그는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점수라는 잣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평가받고 결국은 사회에서 지워지는 비극적인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영혼을 더욱 섬뜩하게 옥죄어왔을 겁니다. 그의 절망감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개인의 존엄성을 쉽게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처럼 개인의 모든 것을 점수화하고 통제하는 사회를 묵묵히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함 정도로 여겼던 신용 점수 하락이 이제는 삶의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쳐왔죠. 보이지 않는 점수라는 족쇄는 그의 발목을 넘어 이제는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한때는 당연했던 은행 대출은 이제 꿈같은 일이 되어버렸고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희망을 품고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 통보와 함께 낮은 신용점수라는 명확한 낙인이었죠. 그의 이름 옆에 찍힌 불명예스러운 숫자는 금융 시스템 안에서 그를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릴 수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게 된 그는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의 불행이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마저 이 시스템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명문 학교 입학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고,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은 그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죠. 아이의 눈망울에 비친 실망감은 그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가 되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그는 서서히 배제되기 시작했고 동료들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져 갔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존재처럼 모두가 그를 피하고 경계하는 듯했죠. 그의 성실함과 능력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신용 점수만이 그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평생 일궈온 경력이 한낱 숫자에 의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머물던 보금자리마저 위협받았습니다.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거주지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그는 가족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낯선 곳으로 이사할 곳을 찾아 헤매는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죠.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공간마저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를 사회의 가장자리로 더욱 거세게 밀어붙이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돌이키려 그는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고 벌금을 납부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이미 낙인 찍힌 그의 기록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끈적한 거미줄에 갇힌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얽매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의 모든 노력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했죠. 사회는 그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끊기고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배제되었으며 식당이나 상점에서조차 싸늘하고 회피하는 시선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점차 거대한 도시,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과연 자신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근원적인 회의감에 시달려야 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고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에 갇혀버린 작은 부품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몸부림쳐야 했죠. 그의 삶은 더 이상 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수라는 냉혹한 잣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평가받고 결국은 사회에서 지워지는 비극적인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절망감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개인의 존엄성을 쉽게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사회적 존재로서 사실상 사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워졌고 시스템의 냉혹함과 무자비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렸죠. 그의 비극적인 결말은 이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와 존재 가치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처럼 개인의 모든 것을 점수화하고 통제하는 사회를 묵묵히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한 개인이 점수 시스템에 의해 사회에서 어떻게 지워지는지 그 비극적인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실체 없는 그림자처럼 희미해져 버렸죠. 더 이상 그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어떤 역할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은커녕 자녀의 명문 학교 입학도 심지어 거주지 계약 연장마저도 불가능해진 상황.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이 현실은 그에게 매일의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가 아무리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이 시스템의 냉혹한 판결은 단 한 번도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선 작은 새처럼 그 어떤 발버둥도 소용없다는 절망감만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을 뿐이죠. 그의 삶은 더 이상 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시스템이 부여한 낙인으로 인해 뿌리부터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도 점차 단절되어 갔습니다. 한때 그를 따뜻하게 대했던 친구들은 그의 존재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가족들마저도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듯한 싸늘하고 회피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회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데이터 속에 결함 있는 점수로만 존재할 뿐이었죠.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서도 그는 홀로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고요. 그의 존재는 사회라는 거대한 장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신용 시스템이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처벌입니다. 물리적인 구속은 없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하여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현실이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시스템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얼마나 쉽게 훼손하고 유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투명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의 삶을 통해 여실히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호적에 남아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유령과 같았죠. 시스템의 냉혹함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고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기술의 발전이 항상 인류에게 이로울까요? 개인의 모든 행동을 점수화하고 통제하는 것이 진정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중국의 사례를 통해 미래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보고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의 기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해질수록 개인의 자유는 그만큼 위축되고 잠식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말이죠. 개인의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고 한 번의 낙인이 평생을 좌우하며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사회는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시스템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를 올가맬지 모른다는 생각의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을 훼손하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의 한 평범한 시민이 겪었던 비극은 기술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종입니다. 과연 우리의 자유는 안전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감시와 통제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려는 시도에 맞서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 이야기는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사회의 청사진이자 동시에 섬뜩하고 강력한 경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